217페이지에 그 그림 밑에 보면 지정권자 있잖아요. 제가 보면서 체크하는 것만 한번 보세요. 특별시, 광역시 등등 시장 문수는 주거 동그라미, 상업 동그라미 또는 공업지역 동그라미, 주상공. 여기 지금 보면은 녹지지역 없지요. 도시지역 아닌 것도 없잖아요. 개발 밀도가 저기 217페이지라고 세 번이나 얘기하고 위에 그림 밑에 가로 1번이 지정권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말 다 끝났는데 언니 어디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씨 나도 몰라 씨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진짜 너무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이맘때 합격해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걸 기념해서 학교적 파티에서 다 만나서 밥 먹는 이 밤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1년 금방 가거든 사실은요. 1년 금방 갑니다. 자, 다시 그 만화 있죠, 만화 밑에 지정권자 보면은 특별시 저 끝에 이제 시장 문수는 자 어디에서 지정하냐 이 말이요. 주거, 상업, 공업. 그러면 녹지지역 들어가면 안 되지. 녹지지역은 줄어들 용적률 자체가 없잖아요. 80%, 100%, 100%인데 뭐 50% 반토막 내냐고. 건물도 못 짓는데.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 중에 한 군데서만 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처리나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설명을 듣고 책을 보니까 대충 감이 오죠. 자, 그러면서 밑에 뭐 절차, 효과 나머지는 지금 시험용으로 할 만한 게 지정 대상이 5군데가 있거든요. 아까 이거 지정하면 용적률 50%까지 강화가 되는 거예요. 확 줄어드는 겁니다. 완화되는 게 아니고. 땅값 반토막 나요. 건물 주는 층수가 30층이 15층밖에 못 지으니까.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는 그 만화 밑에 보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박스에 1, 2, 3, 4 있잖아요. 이걸 알면 돼. 얘는 규제가 풀려서 땅값이 엄청 뛰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봐야 돼요. 박스 1번 이 법이나 다른 법의 제정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못 될 때 완화 해제되잖아요. 풀어지잖아요. 그러죠? 풀린단 말이에요. 땅값 뛰잖아. 여러분 같으면 행위 제한이 더 강화되는 게 좋을까? 완화되는 게 좋을까? 그럼 그 2달 뒤에 야가 법이 바뀌어서 규제가 풀린단다. 그런 소문 들리면 땅 사 안 사요? 사야지 당연히. 두 번째도 이 법이나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돼서 행위 제한이 역시 못 될 때 완화되잖아요. 자,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학습을 해서 다 알아. 대답돼. 근데 객관식 시험에는 틀린 이유가 강화 또는 완화되는 것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문장을 만들면서 그 안에 강화라는 2글자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도 후다닥 읽기 때문에 틀린 거 못 보는 거예요. 지문 다 봐도 답이 없는 거야. 돌아버린다니까. 그 얘는 강화란 말로 하면 안 되지. 강화되면 땅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완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3번에 해당 지역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허가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18년이야 지금 2017년도, 2016년도, 자 2016년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다고. 그 다음에 허가 건수 120건, 130건 이상 늘어났지. 20% 이상 늘어났잖아요. 이렇게 실질적 예를 들어서 기억을 해놔야 실제 시험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어딜 대상으로 하냐 이렇게 나올 때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얼마 이상 늘었다는 얘기예요. 20%. 그러니까 20% 이상 허가 건수가 늘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건물 짓겠다 막 이런 게 많으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땅값이 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도 해당 지역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는 특별시 등등 시군의 전체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얼마 이상 높대요? 자, 인구가 늘어났다. 허가 건수가 늘어났다. 법이 바뀌어서 용도가 바뀌어서 규제가 풀린다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땅값 뛰는 곳이잖아요. 이런 데를 뭘로 지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서 오른쪽 페이지에 가로 4번에 해제 의제라는 거 있나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동그라미 하세요. 몇 년?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또 동그라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요건 아까 여기 얘기했잖아요. 1년. 그러죠? 요거 지정했다. 몇 년 내 설치계획 짠다? 1년 내. 안 짜면 1년 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공법은 누적되면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수업 시간에 입으로 툭툭 떠들면서 익혀놓으면 객관식 시험을 문제 풀 때 시험장 가서 가만히 있어봐라. 생각 한번 해볼까? 답이 막 엄청나게 막 딴 게 떠올라요. 3년? 아니야, 2년이야, 2년. 아니야, 5년. 이런다니까. 그렇게 풀면 100% 틀려요. 느낌대로 딱 하는 거예요, 느낌대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대답하는 게 제일 좋아요. 몇 년 내 설치계획 짠다? 1년. 안 짜면 다음날 전부 시효된다. 이렇게 외워놓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밑에 네모 3번에 1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대상이라고 있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대상 건축 행위는 단독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얼마 초과하는 200 초과하는 건축물 신축 증축 행위할 때 돈을 내야 돼. 여기 얼마 초과하는 거. 그러면 만약에 우리 동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묶였다 하더라도 150제곱미터짜리 건물 지을 때는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200 초과할 때만 돈을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 장을 여기 이제 뭐 없네. 그 건물 중에 기반시설 유발계수라는 게 있어요. 기반시설 유발계수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높은 게 2.1부터 해서 한 4, 5개는 순서대로 외워놓으셔야 되거든요. 나중에 외우는 방법도 금방 외우는데 일단 뭐 여기는 없으니까 나중에 외우고 여기까지가 1장 끝나는 거예요. 1장 끝나요. 그러죠? 1장 끝났으니 뭐 집에 가야지 뭐. 할 것도 없는데 뭐. 왜 표정이 왜 그래요? 뭐 다 했는데 뭐 시간이 중요한가? 그죠? 아니 가만히 있어봐. 329페이지 펼치 보세요. 저래 좋아할까? 그리고 저래 싫어할까? 공부한다는 게. 제가 왜 이 시간을 딱 남겨놓겠어요? 요거 하려고 국토법 하면서 뒤에 짜투리 시간 남겨서 농지법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야 다음 주부터 한 법 하나당 한 주씩 딱딱딱 끝나거든요. 농지법 2개 나오는데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춰야 되거든.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농지법을 좀 해놓으면 중개사 실무 있지요. 거기서도 하나 나와요. 개론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농지를 좀 공부를 좀 해놓고 좀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어째 그 부동산 중개다고 돈도 묻고 또 그 농지 투기해서 돈도 벌잖아요. 여러분 저 민통선 파주 연천 일대 지금 농지 사고 들어가는 사람들 있지요. 농사 지으려고 사는 줄 아세요? 저기 민통선 가서 지뢰 밟으려고? 농사 지으려고 땅 살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러고 있는 사이에 서울에 돈 있는 사람들은 파주 일대로 농지 보고 다녀요. 지금 임야고 뭐고 땅 사놓고 10년 뒤를 내다보고 수십 배 뛰는 걸 하려고. 여러분 지금부터 2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외곽에 땅 사놨다 농지 같은 거. 근데 외곽에 땅 사놨는데 그 옆으로 외곽순환도로 지나가가지고 또 신도시가 들어섰다. 수백 배 뛰었겠지요. 그럼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요 앞만 보지 말고. 농지법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2개가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농지법. 그러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농지법에서 용어 있죠. 용어가 올해 시험은 하나는 저 뒤에서 좀 어렵게 나왔고 하나는 이제 대리경작에서 하나 나왔는데 그거는 예상했고 대리경작은 예상한 주제니까. 근데 올해 농지법은 2개 나오니까 꼭 올해 나온 것은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용어 쪽은 거의 매년 나왔던 게 또 나오고 해요. 용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농지냐 아니냐, 그 다음에 농업인 야는 좀 해놔야 돼요.